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와이즈먼의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좀처럼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집중력, 중요할 때 사라지는 자신감, 마음처럼 안 되는 분노와 우울증, 100번 해도 소용없는 결심은 이제 그만, 척하는 행동 하나가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괴짜 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그는 이번에는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일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개발서나 멘토의 도움을 받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할수록 외향적인 사람에 가까워집니다. 과자 봉지를 싫어하는 척 밀쳐내는 손짓 하나가 100번의 결심보다 다이어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이즈먼의 다양한 심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마음은 현재 모습을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의도적으로 뭐뭐인 척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 지식만으로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6장 낭독하겠습니다. 제6장 척하는 사이에 운명이 된다. 취업을 위한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이 자신의 성격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외향적인 혹은 내성적인, 창조적인 혹은 현실적인, 적극적인 혹은 느긋한. 이제 면접관은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이번에는 뭐라고 답할까? 유전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나서 겪은 다양한 사건 때문이라고 할까? 앞장에서 우리는 행동이 감정과 믿음, 의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웃으면 행복감이 들고 손을 잡으면 친근감이 느껴지며 근육에 힘을 주면 의지력이 높아진다. 성격이 특정한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특정한 유형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가정원칙이 옳다면 성격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성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즉, 행동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도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을 믿는 편인가?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앞으로 생겨날 문제를 담담하게 바라보는 성격인가?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아마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일 것이다. 반면 아니오를 연말했다면 불안한 정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성격이 행동을 만든다는 기존 이론에 따르면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모욕을 당하고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된다. 그런데 가정원칙은 이 상황에 다르게 접근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모욕적인 상황을 참는 게 아니라 모욕적인 상황을 참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연히 폭력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는 종종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되었다고 한탄한다. 가정원칙의 예상대로 이러한 모습은 불운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의 결과물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일단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자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욱 가혹한 경험도 참으려고만 하고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똑같은 원리를 활용해 자존감을 신속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으며 위험을 기꺼이 무릅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이들은 지배와 관련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높은 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티솔은 낮다. 마치 사장님처럼 책상 앞에 다리를 걸치고 시선을 위로 쳐다보면서 두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자신감 있는 자세가 자신을 힘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와 같은 자신감 자세를 취할 여유가 없다면 그냥 주먹을 한번 쥐어보자. 실험에서 잠깐 동안 주먹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자신감 정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주로 쓰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 3가지를 천천히 종이에 쓰자. 그리고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는 부정적인 특성을 쓰자.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는 느낌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입는 옷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곤 한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을 보면 성공을 거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소한 차이가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조사원으로 가장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한다. 여기서 절반의 경우는 넥타이를 매고 나머지 절반은 매지 않는다. 그 결과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넥타이를 하지 않았을 때 요청을 승낙한 사람의 비율은 30%에 불과한 반면 넥타이를 한 경우에는 90%가 넘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가정원칙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인 것처럼 옷을 입는 시도는 자신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넬 대학교의 마크 프랭크는 사람들이 검은 옷에서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전미 미식 축구 리그에서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후퇴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은 곧 검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1969년 캘리포니아 멜로파크 지역의 경찰서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딱딱한 네이비블루 제복을 버리고 좀 더 편안해 보이는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무기는 상의 안으로 감추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권위의 상징을 없애자 그들이 공공 서비스 직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딱딱한 제복을 고수하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지역 경찰들은 새롭게 받아들인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은 가급적 잘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연구기간 동안 경찰 때문에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은 50%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옷을 입는 방식은 자신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검은색 셔츠를 입으면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편안한 옷을 입으면 관대하고 인자한 사람이 된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심리학자들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말끔한 복장을 강조한다.
여기서 가정 원칙은 한 발 더 나아가 옷을 입는 방식이 면접관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은 스스로를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며 이러한 느낌은 면접 과정에 도움을 준다. 옷은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완성한다. 여러분의 창조적 능력이 샘솟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엄청나게 비싼 혁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대신 산책을 나가서 어지럽고 복잡한 길을 돌아다녀 보자. 그리고 대단히 창조적인 사람처럼 움직여 보는 것이다. 책 페이지를 찢어 예술 작품으로 바꿀 생각을 해보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이름, 복장, 외모에 기반을 둔다. 1971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짐바르도의 감옥 실험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기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잃게 만들었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부여했다. 실험자들은 재수 혹은 교도관처럼 입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그룹은 공격적이고 권위적으로 바뀐 반면 다른 그룹은 수동적이고 수능적으로 변했다. 한 연구팀은 수년간에 걸쳐 여성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직장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연구 역시 힘든 업무를 맡은 직장인일수록 더욱 유연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의 성격 중 상당 부분이 유동적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해 나간다. 광범위한 임상 경험을 통해 심리학자 켈리는 인간의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배우가 오랜 시간 다양한 배역을 맡은 것처럼 사람 역시 평생 동안 다양한 정체성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는 것이었다. 위험성이 낮은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는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사람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간단히 묘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정체성은 성격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단지 몇몇 사소한 측면만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잠깐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자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상상한다. 그리고 롤플레잉을 통해 새로운 행동 패턴을 강화해 나간다. 다음 단계에서 사람들은 2주 동안 새로운 정체성 연기를 한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켈리를 찾아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을 마치 원래의 자아인 듯 받아들이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정 원칙이 예상했던 자신이 바라보는 이상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이 자신감도 높다. 온라인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아바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지 궁금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7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해 아바타와 게임 단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상세계에서도 실제 세계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가 큰 트롤과 오쿠 아바타를 선택한 사람들은 키가 작은 아바타를 택한 사람들보다 게임에서 훨씬 더 앞선 단계에 있었다. 가정원칙이 가상세계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가정원칙은 가상세계에서도 작용하며 아바타의 특정한 모습과 행동을 본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입증했다. 일부 피실험자들의 아바타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한 반면 다른 피실험자들의 아바타는 가상세계에서 빈둥거리며 놀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후 오랜 동안 피실험자들의 일상을 추적했고 그 결과 자신의 아바타가 뛰어다닌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제 세상에서도 좀 더 운동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늙은 아바타의 주인들이 실험이 끝난 후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붓기로 한 제안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부에게는 화분을 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일부에게는 똑같은 화분을 주면서 요양원 직원들이 잘 관리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6개월 뒤 화분 관리와 같은 사소한 권한도 주지 않은 환자 그룹이 덜 행복하고 덜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직접 화분을 관리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15%인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30%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험도 수없이 많다. 전투기 조종사처럼 행동한 사관생도들의 시력이 40%나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더 젊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마도 대부분 40이 넘은 나이에 아기를 낳고 돌보는 일이 무척 힘들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연구 결과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은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4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 나이가 어린 쪽이 스스로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이가 많은 쪽이 더 어린 것처럼 행동했다. 나이가 어린 쪽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훨씬 더 짧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독서를 주요 활동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발병률보다 35%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일주일에 4일 이상 십자말풀이를 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47%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자전거나 수영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보고한 사람들은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한 가지 예외가 되는 신체 활동이 있었으니 바로 춤이었다. 주기적으로 춤을 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에서 76%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밤마다 춤을 추러 나간 사람들은 스스로 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덕분에 오랫동안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노화를 멈추는 5가지 행동 규칙. 첫 번째, 일상적인 권한 갖기. 노년의 삶을 무력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 바라보지 말자. 대신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통제 권한을 유지하자. 스스로 가계부를 쓰고 쇼핑을 하고 집안에서 식물을 가꾸고 반려동물을 키워보자. 두 번째, 정신적 활력 유지하기.
이른바 두뇌 훈련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분명 도움이 된다. 뉴스를 따라잡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자.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하며 친구나 가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주 좋다. 세 번째, 젊은 마음 지니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젊음을 유지하자. 여러분의 인생에 아이들과 젊은 친구, 이웃과 함께할 자리를 마련해 두자. 네 번째, 활기찬 모습 보이기. 젊은이들처럼 움직이자.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고 경쾌하게 걷자. 또한 춤이 최고의 심리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다섯 번째, 젊은 외모 추구하기. 외모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준다. 머리 염색을 하기 전으로 여성들의 혈압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염색을 하고 나서 스스로 더 젊어졌다고 생각한 여성들의 혈압이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은 실제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라 못 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춤을 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가무에서 음주를 제외하고 가무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노는 하루, 잘 놀아서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